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어제는 힘들었고 그저께는 또 괜찮았고 또 오늘은 또 좋아지고 있는 하루인데요. 제가 오늘 장전 공개 방송에서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어떤 기업이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텔입니다. 자, 인텔의 이제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서 사실 이제 미국장 정규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1%대 중반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어제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장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인텔과 이 아마존 최근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미국 기업들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 지수 방어를 해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실제로 어제 주가가 또 급락을 했던 요인들 중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도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국에는 그 알파벳 이 구글의 모회사 이 알파벳에 대한 이런 실적 이 악화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분명히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어제 정기장에서는 이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아직까지 투심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조정받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오늘 이 일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요. 장 초반에는 물론 약간의 좀 장대, 음봉이 좀 달린 종목들도 있었고 아니면 음봉이 달렸다가 아래꼬리 달리면서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상승 전환하면서 시세를 조금 더 키우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좀 가대 낙폭주 반도체 종목을 좀 편입을 해서 공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이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텼던 종목입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 시장에서 하락했었을 때 또는 시장이 부진했었을 때 나름대로 버텼던 기업들 또는 그런 이 업종 등은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쉬어갔던 업종들이 또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좀 컸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지금 시장 자체는 변동성 확대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시장의 이 고가와 저가의 폭이 평소에는 뭐 한 1%에서 뭐 그 내외로 움직였다면은요. 지금은 뭐 웬만하면은 1% 이상의 등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제도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도 막 2% 급락을 했었고 또 그 전날에는 3% 각 내외로 또 급등을 했었고요. 이런 식의 좀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미 오늘 업종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각받은 종목들을 따라 붙는 것도 하나의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조금은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덜 오른 약간의 보합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내일 만약에 오늘 밤에 또 미국장이 빠져가지고 내일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낙폭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포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또 조금씩 또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넥스트 칩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은 깊게 잡고 끌고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조정 받으면서 좀 낙폭을 키웠던 모습이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손절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유할 거고요. 뭐 글로벌 텍스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많이 버텨줬고 오히려 수익도 상당히 좀 많이 죽어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2에서 3%대에 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또 따라 붙고 하다 보면은 뭐 다음날 되면 갑자기 개파락 맞아버리면은 또 시작부터 그냥 5% 10% 빠지기 때문에 오늘 가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최근에 좀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키 맞추기 장세에서 좀 쉬어간다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오늘 뭐 오파스넷이나 이런 기업들 뭐 한동훈 장관의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요. 뭐 이 시장이 부진할 때는 사실 이렇게 약세 흐름이 나와줄 때는 뭐 정치 테마 또는 뭐 최근에 강했던 뭐 이런 뭐 석유 테마나 아니면 뭐 천연가스 테마 이런 개별 테마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지수하고 연동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잘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개별 테마에서는 약간의 힘을 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최근에 들어갔던 게 사실 아니잖아요. 뭐 이 하락장이 나왔었을 때도 편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다시 또 만약에 지수가 또 쉬어갔을 때는 또 이런 관련된 종목들 또 올라올 수 있어가지고 저는 계속 보유 관점 유지합니다.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어닝시코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장 초반에 조금 더 낙폭을 키우다가 지금도 물론 이렇게 하락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뭐 최근 이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 쪽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가지고는 또 동사가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여전히 중동 정세 쪽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종전의 기미가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각 국가 뭐 중동도 그렇고요. 이제는 뭐 유럽 뭐 전 세계 국가들이 이 국방비 예산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 K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이 어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지라도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좀 이탈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계속 유지하고요.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 사실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다음날 거래 실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들,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뭐 양극장 패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뭐 사실 뭐 삼성출판사나 이런 이 뭐 제로투세븐도 하나의 또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오늘 오히려 쉬어가는 게 그리고 만약 내일 시장이 다소 좀 쉬어간다면은 또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 뭐 관계자들의 이야기들도 혹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보유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사실 딱 5개입니다. 오늘 아쉽게 칩셋미디어가 또 손절을 좀 짧게 잡아놓고 있다 보니까 포트에서 편출은 됐습니다만 칩셋미디어 여전히 저는 반도체 쪽은 우리가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 편출됐지만 저는 뭐 중기적인 관점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등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 이 반등의 흐름을 조금 더 타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지금 포트에서는 편출됐지만 뭐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이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재가는요 17,190원입니다. 종목명은 펩트론이고요. 종목 코드는 168360입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펩트론이 있고 펩트론이 있는데 미음 받침입니다. 이 펩트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이제 오늘 딱 보시면은 가는 종목들만 좀 가고 있고 쉬어가는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에 이 매매하는 이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 자체는 이미 좀 급등하고 있던 종목들보다는 한번 고가를 찍어주고 좀 눌려있는 종목들을 선호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뭐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 RSI나 이런 보조 지표들이 최소한 과매도 구간에서 그 부근에 위치한 종목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조금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 시장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왕이면 좀 과대낙폭주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야지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커질 때도 그나마 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또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지난밤에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도요 4.8%대 초반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뭐 이런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하방 압력을 가했던 요인들이 뭐 유가도 그렇고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5%에서 다시 또 하방 또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과대낙폭주는 충분히 좀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이런 이 표면 실장 기술 SMT라고 하는데 이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 높고 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관련된 매출 비중도 약간 뭐 10% 후반에서 거의 초반 2% 정도 이렇게 비중을 잡아주고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웨이퍼 표면 검사 장비 국산화 쪽 관련된 또 이슈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또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아폴론 또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부터의 이 펜트론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에 대한 라인업 수요가 뭐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보고 조금 더 내용 설명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SMT 검사 장비가 있고요. 사실 이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 정도 되고 있고 뭐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최첨단 뭐 3D 검사 뭐 이런 검사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자율주행 쪽에 관련해가지고도 또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성이 앞으로도 고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또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고요.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 FCBJ나 이런 FC, CSP, 이 플리칩 방식의 이런 반도체 고퀄리티, 반도체 칩 검사 장비 쪽도 나름대로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쪽은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위에 SMT 검사 장비 쪽과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여파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장의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어떤 이런 반도체 관련된 뭐 소재나 뭐 장비 쪽에 대한 기업들도 사실은 그 영향을 좀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흐름들과 반도체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의 연관성, 그래서 이걸 좀 가져가봐도 되는 흐름들인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반도체는 뭐 여전히 지수가 낙폭을 좀 키웠을 때 오히려 모아가는 섹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장성이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뭐 HBM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반도체 쪽 관련된 뭐 GPU나 이쪽에 대한 워낙 이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면서 또 그동안 뭐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수출 지표 등에도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재채기를 하셔가지고 스튜디오가 상당히 추워요.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쪽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하고 그리고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 두 가지 요인을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하나씩 개선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는 정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모아갈 때다. 이렇게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는 18,2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